안녕하세요. 네. 불러놓고 그랬구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요? 좀 시작할 무렵에 전화를 한 것 같네. 자, 지난 시간하고 약간 오버랩 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 꺼도 보이죠? 안 보이면 거 하나만 볼까요? 불러놓고 가버렸어요. 이따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껐다가 켜는 거좀 태우고 해주세요. 자, 이번 주도 한 2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이제 과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번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반복하고 점점 그 과목이 옅어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과목 혹은 제 얘기를 듣고 있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자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기대했을 만한 그 컴퓨터의 어떤 구조, CP의 안의 내용 이거는 거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한 걸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컴퓨터 아키텍처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곧 이 컴퓨터, 즉 CPU라는 것이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것인가 요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뭐 다음 시간까지도 이걸 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고 나서도 생각해보면 넥스트에 들어와서도 이미 자료구조 알고리즘 혹은 이산수학 뭐 이런 등등 과목에서 한번 언급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냥 그 수학, 그냥 자료 구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CPU가 이걸 다룬다는 관점,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 비트들이 이게 어떻게 표현됐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비트들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구성, 바이트, 저장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마무리 뒷부분에 그냥 잠깐 잘려가지고 이쪽 비트들의 연산에 대해서 그냥 소개만 하고 간단하고 갔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주로 C 같은 시스템 레벨의 프로그램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런 비트 연산자는 꼭 그런 언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자료 구조를 다루는데 비트 연산을 간혹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PU의 동작, 메모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비트 연산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좀 응용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어떤 플래그 값이라든가 이렇게 온오프만 표시하는 이런 정보를 보통 비트로 표현하는데 비트 연산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인티저 변수 하나 잡고 캐릭터 변수 하나 잡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산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저장 공간 효율성이라든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쓴다 할지라도 비트 연산자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트 엔드, 비트 오와 비트의 니게이션, 익스클루시브 오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논리 연산, 비트 연산이 아니라 어떤 수식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의 참 거짓을 가리는 이런 연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수식을 값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참 거짓인 논리식
의미를 뒀을 때 논리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숫자로 볼 때하고 좀 다른 연산 결과를 내죠. 연산 결과가 항상 0이나 0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1인가 이렇게 되는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쉬프트를 살짝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쉬프트 연산이 보통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산술 연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간단하냐면 이제는 그냥 CPU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CPU 입장에서 곱셈과 나눗셈은 꽤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덧셈을 하나, 곱셈을 하나, 인간으로서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오게 되겠지만 CPU 입장에서는 덧셈, 뺄셈에 비해서 곱셈, 나눗셈은 꽤 부담이 큰 연산이 되는데 쉬프트 연산만큼은 여러분이 쉬프트라고 알고 있듯이 비트 모양을 그대로 하나 옮기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구현할 때도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찰해보면 쉬프트라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곱셈이나 나눗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우리가 CPU 관점에서 이 쉬프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왼쪽으로 쉬프트 할 때하고 오른쪽 쉬프트 할 때하고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인다. 왼쪽으로 쉬프트 할 때는 어쨌든 일단 쉬프트라는 것은 하나 옮기면서 어쨌든 내가 30비트가 있으면 옮겨가면은 비어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0이 보통 채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왼쪽으로 할 때는 0이 채워지는 게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지만 오른쪽으로 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뭔가 메모리에 우리 30비트 컴퓨터라면 이런 32비트로 된 비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숫자일 수도 있고 그래픽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비트 구성이 있을 때 내가 쉬프트를 한다 할 때 왼쪽으로 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헷갈렸는데 왼쪽으로 쉬프트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지 그냥 무조건 0을 채워서 넣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비트의 구성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0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비트 구성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트를 만들었냐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를 만들었다. 오늘 볼 것처럼 어떤 인티저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 비트 값인 경우에는 음수, 양수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쉬프트가 좀 다르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어쨌든 쉬프트에는 논리 쉬프트와 산술 쉬프트라는 게 있고 산술 쉬프트인 경우에는 그냥 0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이 채워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프로그래머가 어떤 경우에 논리 쉬프트, 어떤 경우에 산술 쉬프트인지 알고 해야 되느냐?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가장 로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우리 C 같은 언어에서도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이 박스에 부호 푸시만 할 뿐이지 실제 CPU한테 이걸 부호로 산술적으로 쉬프트해라, 논리로 쉬프트해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컴파일러가 결정합니다. 컴파일러가 보고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데이터가 논리 쉬프트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산술 쉬프트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컴파일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데이터 타입이 이런 변수들의 이게 아니라 이쪽 쉬프트 대론의 데이터 타입이 부호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쉬프트가 이렇게 쓴다는 건 뭐 100%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사용한 데이터 타입 뭐냐에 따라서 실제 CPU가 수용하는 쉬프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쉬프트 명령어 나중에 우리 보게 될 쉬프트 명령 CPU의 명령어에는 논리 쉬프트와 산술 쉬프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지정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에서 C 이상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산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CPU 아키텍처를 보니까 언급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프트하는데 정해시한 동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그램하면서 여기다가 쉬프트 0, 쉬프트 0 혹은 쉬프트 100 혹시 이렇게 프로그램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니면 의도 그렇게 해보려고 의도한 적이 있습니까? RGB 값 쓸 때 저게 편하더라고요. Shift 100? Shift 50? 이런 걸 실제로 해봤다고요? 비트 16진수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앞에 거 두 개는 R, 그 다음 거는 그린, 그 다음 거는 블루였거든요. 그래서 그 6자리 16진수로 색깔을 표현하는데 색깔 한 개씩 빼가지고 그럴 때 Shift 6 이렇게 네, 이제 그거 이제 비트 연산.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언뜻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내가 30비트 숫자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Shift 1, Shift 30, Shift 31까지는 딱 오죠. 누르죠. 아 어떻게 되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0 Shift 한다거나 0 Shift 했을 때 혹은 32비트 컴퓨터라면 32 혹은 33, 34 이렇게 Shift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 0은 되지 않나요? 0은 된다. 33, 34는 뭔가 오류가 날 것 같은데. 원래 CPU 설계상은 0을 하는 거나 여기 있네요. 0보다 제가 말했어요. 0은 원래 있는 거고 하나씩 다 한 거니까 음수,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원래 시프트는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는 게 크게 옮기는 거, 마이너스 옮기는 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PU마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X 변수를 34만 90부터 했다. 이것은 X를 2시부터하고 똑같아져. 32로 나머지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MDR 얘기했죠. MDR은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대부분의 산술 연산 이런 것들은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CPU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프트 연산이나 MDR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정한.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성은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의 뭐 어떤 논리적인 알고리즘의 구성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CPU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프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게 저렇게 지원 안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어요. 제가 봤던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암에서도 막 테스트를 해보고 인텔 거 테스트 해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일 때도 저렇게 되나요? 책이나 운수도 아마도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이것을 언사인드로 오는 이게 마이너스 뭐가 하게 되면 음수라는 것도 결국 비트 구성이거든요. 그걸 이제 언사인드로 해석해가지고 모듈을 그러면은 저런 케이스를 쓸 일이 안 쓰는 여기 저렇게 이렇게? 40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하는 의도는 이 설명을 하는 의도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쓸 인텔 CPU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혹시 그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사이드 이펙트죠. 인텔 CPU에서 이렇게 동작하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더 큰 값을 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시프트 연산은 내 소스가 항상 인텔 시스템만 동작하기라 포팅이 되면은 다른 CPU에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프트는 안 되게 해라라는 게 여기 아키텍처 설명한 데서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CPU 입장에서 시프트 다운 이제 본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그냥 비트 표현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살짝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그 비트를 가지고서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RGB 색깔 데이터를 나타내는데도 비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운드 데이터 이런 것도 인코딩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로 뭔가를 표현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게 뭐냐? 바로 숫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진수를 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여러분 그냥 한 3분의 2 이상은 오늘 얘기할 거에 3분의 2 이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장수는 많지만
좀 빠르게 오늘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 들으면 이미 이상수학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다시 보는 거지? 자기가 CPU라고 CPU 설계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CPU 설계자 입장, 메모리 비트 구성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CPU가 이렇게 동작하면 우리 코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언급할 텐데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제가 그 설명을 이어갈 텐데 강의 자료는 그 같이 올려놨죠. 보면은 여기 정수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 할 자료는 부동소수점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의 구조는 계속 CPU, 메모리 이렇게 되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는 결국 메모리 상에 있는 비트들의 구성 이걸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사실 암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인데 이것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이트 혹은 워드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자 이런 걸 표현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 필요한 사운드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숫자인데 비트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 자연계에서 쓰는 모든 숫자가 한 가지 표현 방식으로 다 나타내져 버리면 좋은데 이 이진수만 가지고서 우리들이 쓰는 모든 숫자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따로 나눠요. 실수를 한다면 우리 소수점이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수 쪽을 보는 거고요. 정수 표현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진법을 배웠으면은 이진수, 10진수, 12진수 이런 인간들은 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베이스가 10 또는 12씩 묶어 가지고서 한 단위가 만들어지면 하나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진법 개념이었죠. 그런데 컴퓨터는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보면 자동화된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스위치 그러다 보니까 이진수 표현이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진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법 변화 이진법이 10진수고 10진수가 이진수 변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비록 일령에 좀 복잡한 암호 같은 걸로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34가 2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타난 1, 0의 구성이 바로 컴퓨터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없는데 뭐가 이제 이슈가 되느냐 음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문자로 쓰다 보니까 정수론 형진 앞에서 수학을 얘기하려니까 미안해지는데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공대에서 수학을 제일 못해요. 내가 못하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만 보면 컴퓨터공학과 사람들이 수학을 제일 못해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전자공학과나 이런 사람들만 해도 전자공학과 사람들이 배우는 공학수학 멋있는 공학수학 책 들고 와서 배우는데 컴퓨터공학과 사람들은 이산수학이나 확률론 뭐 이 정도를 그냥 수학이라고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담을 잠깐했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 쓰는 거는 그냥 보를 쓸 수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쓸 수 있는데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거고 컴퓨터는 이렇게만 나타나니까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0 이하의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값들이 변화가 될 때, 계산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메모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량이나 이런 비트만 저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제 처음 만들었던 30년대, 40년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필요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적어놓긴 했는데 보스 표현
혹은 부호 비트 표현.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쓸 텐데 부호 비트 표현이라는 걸 썼었어요. 이건 인간의 직관적으로 인간한테 더 맞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쨌든 이진수는 말 그대로 양의 정수밖에 표현 못하더라. 그럼 의미라면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값이 있으면 이 값에다 하나 더 붙여요. 앞에다 붙이는지 뒤에다 붙이는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게 0이면 양수라고 하자. 이게 1이면 음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 기계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전 시간에서 컴퓨터가 비트가 구성되는데 8개씩 바이트 또 실제 하드웨어 구조에 따라서 워드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한 번에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딱딱딱 떼가지고 막 전달하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한 부호 비트 개념은 원래 값과 다르게 뭔가 하나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계산을 하려면 이 값 가져오고 이 값을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또 우리가 워드 개념할 때 얘기했지만 비록 내가 한 바이트만 필요하더라도 이 컴퓨터 시스템이 32비트 워드 아니면 메모리에서 4바이트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CPU가 다 처리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바이트 값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비트만 필요하지만 부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비트만 필요하지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 혹은 한 워드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값을 읽어와야만 된다. 그래서 값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이상의 메모리 연산이 필요하고 안에서 계산할 때도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편리하지만 기계한테는 천지이고 불편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 보수의 개념이죠. 여러분 보수 알고 있죠? 여기 답은 나와 있는데 보수가 뭡니까? 뭐라고 보수를 정의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다 공부했을 거고 보수의 의미 문제? 보수의 의미가 뭐냐? 보색이라고 합니까? 1의 보수랑 1을 더했을 때 0. 보색 들어봤죠? 오래전 미술 시간에 저는 이제 옛날 기억을 해가지고 보색이라는 거는 두 색깔을 더하면은 이게 하얀 색이 되든지 빛이면은 아마 하얀 게 되고 색깔이면은 까만 게 되는 그런 대척점에 있는 관계를 컴플리먼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기준 상대편에 있는 것들. 그래서 1의 보수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편에 있는 것들. 그래서 숫자니까 그걸 색깔은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건데 숫자니까 말 그대로 그냥 두 값을 더하는 겁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A와 B는 서로 보수 관계입니다. A 값과 B 값을 더했을 때 2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A와 B는 보수 관계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9의 보수, 이건 2진수, 10진수에서는 보통 9의 보수, 10의 보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를 써요. 4의 9의 보수는 5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보수 여기서 더하기 2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진수에서 2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데 이거는 비트 구성을 쭉 하게 되면 아래쪽 비트 1, 0에서 하나 올라간 요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2의 보수는 1의 보수는 1이 되는 거. 0의 2의 보수는 0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라는 값이 있는데 x의 1의 보수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비트가 여러 개, 여기는 비트 하나만 얘기했고요. 비트가 그래서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가 여러 개 있어도 이것의 1의 보수는 뭐냐? 각 비트별로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비트별로. 그리고 2의 보수는 여기 2라고 했는데 결국 2라는 게 뭐냐? 여기 전체 5비트가 있으면 6번째 비트, 2의 5승인 비트. 이게 다시
5비트짜리 어떤 숫자가 있더라면 이게 A이고 이게 B라면 A 플러스 B가 2의 5승이 된다면 첫 번째 비트 2의 5승이 된다면 A와 B는 보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의 5승 W승 마이너스 1은 전체가 이제 2의 W-1승부터 0인 자리까지, 1인 자리까지 전부 다 1인 비트들이죠. 거기에서 X값을 뺀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더 헷갈리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치자면 1, 0, 1, 1, 1의 비트 1의 보수는 뭐냐? 라고 하면은 0, 1, 0, 0, 0 이거 쉽게 구하죠. 그냥 비트 반전. 비트 반전이 왜 비트 반전이었느냐? 결국 2의 5승 마이너스 1, 즉 2의 5승 마이너스 1은 1, 1, 1, 1,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죠. 그래서 즉 1의 보수는 이 두 수를 더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유산수를 하다 보니까 1의 보수는 비트 반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두 개 더해서 2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비트면 W 비트 여러 비트가 있다면 그 위에 자리 하나. 그래서 이게 이런 값에서 뺐다면은 이게 1의 보수 컴플리먼트라는 2의 보수는 이 값이 아니라 1, 0, 0, 0, 0, 이 값이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 값이 되는 거. 왠지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비트 반전하면 되는데 이건 실제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을 배울 때는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1의 보수를 구해서 더하기 1을 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건 안 풀었어도 되겠죠?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없어지는 거 이건 이 값에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의 보수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이미 선을 해버렸듯이 우리 컴퓨터에서는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보수가 음수를 표현하는데 쓰고 있느냐? 왜 그렇게 썼느냐? 그것은 저는 표현을 이렇게 보수의 어떤 마술 같은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수 2의 보수를 보십시오. 특히나 2의 보수를 보면은 x라는 값이 있고 우리가 x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값이 뭔가 1, 0, 1, 1, 1, 0, 1, 0, 0, 0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너스 x를 도대체 어떤 비트 패턴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아스키 코드 하듯이 그냥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부호 비트를 주려고 하니까 아주 비효율적이었고 이것을 보수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마술을 가지냐면 x의 2의 보수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 x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근데 x의 2의 보수를 관찰해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x의 2의 보수는 2의 w승 32비트 컴퓨터라면 2의 32승 마이너스 x라는 거죠. 바로 이 값이라는 거죠. 2의 보수. x의 보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수식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보수라는 것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어요. 수식 자체에.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그래서 요놈의 비트 패턴은 x의 비트 패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x의 비트 패턴이 안 보여요. 어떤 특정 2의 보수에 대한 어떤 다른 비트 패턴이 보이겠죠. 이걸 단순히 2진수, 10진수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이상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실제로 어떤 데서 나온 값이냐면 2의 32승 마이너스 x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 값은. 비트 값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마이너스 x로 두자라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x의 2의 보수인 이 값을 컴퓨터에서는 마이너스 x라고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값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정하는 건데 뭘로 정했냐면 이렇게 정한 거죠.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어떤 마술이 나중에 적용되냐면은 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우리가 마이너스가 어디 있다라고 고려해가지고 마이너스 값 어디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x가 가져와서 막 계산하는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이 값은 뭔가 x하고 x 숫자 관계없는 또 다른 숫자이지만 이 값과 다른 숫자 y를 더한다거나 y를 뺀다거나 뭐 이런 또 z를 또 더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더한 거 안에 바로 y 플러스 z 마이너스 x라는 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x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찜찜한 거는 그래도 이게 32승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찜찜한데 이 우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내가 이렇게 진법 변화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단위가 있는 거죠. 내가 숫자 하나를 4GB를 가지고 숫자 하나를 나타낸다. 이렇게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이트 혹은 4바이트인 워드로 숫자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수를 구해버리면 2의 32라는 게 찜찜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 메모리 안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비트의 정보예요. 비트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x의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숫자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위의 승수 자체는 여기 표현이 안 되고 이게 계산된 결과만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이 계산된 결과가 x하고 관계없는 어떤 특정한 이상한 1010이겠지만 그냥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곧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번 그렇구나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보수의 이해 보수의 어떤 수학적인 간단하지만 매직 성질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좋은 관찰인 거죠. 수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관찰인데 이해 보수라는 걸로 음수를 표현하게 되면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걸 다시 음수, 양수, 변환 작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을 쭉 해버리면은 그게 곧 음수 계산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해 보수 형태로서 음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의 32승을 0으로 그 비트에서는 그럼 맨 앞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0인 거예요? 실제 나타날 때 맨 앞 여기 32치가 될 때 여기 0이다. 네. 0이다. 그러면 맨 앞은 1이고 나머지가 0.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0. 네.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 이게 얼마예요? 30비트 그러면 우리가 4비트 인티저가 있어. 4비트 1, 0, 0, 0이에요. 0001은 1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할 텐데 이렇게 쭉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표현하고 싶다. 마이너스 1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1에 2의 보수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15죠. 15를 여기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구해요. 그런데 지금 저 형진이가 증명했던 것처럼 여기 1이 있고 0, 0, 0이 있으면 이 숫자는 그럼 이건 보호만 나타내니까 그런 이제 보호만 나타내니까 그럼 이 숫자는 0으로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기능상 보호로 동작을 하지만 이거는 기능상 보호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에서 나온 2의 n승, 4승, 32승 이 계산에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값은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 치자면 컴퓨터는 이런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막무가내 이런 걸 바로 계산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2의 보수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저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2의 4승 마이너스 1, 0, 0, 0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0, 0, 0이 2의 4승 마이너스 a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a라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a가 얼마냐를 알아내려면 수업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알겠지만 다시 2의 4승에서 1, 0, 0, 0을 빼는 겁니다. 2의 4승에서 그러면 2의 4승은 1,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그맨 앞이 31번째 32번째 아니야. 실제로 그러네. 31번째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값은 한번 빼봐요. 빼보면은 저는 2의 4승, 2의 4승으로 빼서, 그러니까 맨 앞이 저는 만약에 하면은 원래 31번째 자리잖아요. 0부터 하니까. 근데 2의 32에서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31이 아니고 32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2의 32 빼기 0을 하면은 1, 0, 0, 0, 0, 0이 되잖아요. 2의 32 빼기 0? 네, 왜냐면은 그때 이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네. 잘못 그거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다 결론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때 결론은 결국 뭐냐면 다른 작은 음수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돼요. 다른 작은 음수로 결론적으로는 이에 지금 32승 2의 4승 여기서 이의 보호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비트 크기의 하나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찜찜한 실제로는 사실 이게 음수를 나타냈지만 이게 절대 마이너스 x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x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이걸 사용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x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놈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 덧셈, 곱셈 막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CPU가 보면 어차피 내가 다루지 못한 거니까 없어져가지고서 남아있는 것들만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보면 뒤에서 잠깐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배경에 따라 가지고서 컴퓨터에서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런 정보 아무것도 없이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라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음수 부호, 비트를 하나 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보수 표현이라는 것이 꽤 매력적인 수학적으로나 이 컴퓨터적으로나 잘 매칭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 매칭이 잘 안 돼요. 수학적인 표현과 컴퓨터 CPU와 메모리의 표현이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편리한데 컴퓨터적으로 무지 불편한 게 이제 실수의 표현이 되는데 이의 보수 음수의 표현은 컴퓨터 CPU가 메모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수학적인 이런 표현이나 그냥 잘 매칭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뺄셈은 덧셈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뺄셈이라 특별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에서의 음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면 지금 이 교재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재 얘기를 들고 오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추천도서 이제 이게 우리 교재가 된 게 아니라 추천도서가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꼭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괜찮은 책 같아요.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넥스트에 와서 교재를 선정하긴 했지만 계속 한 1, 2년 있으면서 그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괜찮고 이 책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설명을 좀 수학적으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잘 기술하고 수학적으로 많이 풀어서 쓰고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저도 정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책의 설명을 보면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직관적인 면을 좀 강조를 할 거고요. 방법은 이런 막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너무 수학적인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예를 한번 보세요. 이 책의 구성에 보면 중간중간에도 연습문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제가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우는 입장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직관이라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 아마 넥스트에서는 김동진 교수님 같은 분은 무지 싫어할 접근 방법일 텐데 저같이 시스템을 하는 사람은 직관 이런 걸 나는 무지 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이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나온 감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 우리 이 도메인의 널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솔루션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도 그런 직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강조하는 게 바로 아까 이해 보수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 있냐. 이걸 한번 되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있는 문제들이 쭉
같이 일괄적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비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쨌든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정수를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비트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정수는 어떤 값이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알다시피 이게 만약에 음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언뜻 보면 이거 잘 안 와 닿을지도 몰라요. 즉 이거 비트 다 더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 비트를 다 지금 이 음수를 표현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게요. 15,213과 마이너스 15,213 내가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절대값은 15,213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인데 양수인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이 비트 구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15,213이라는 값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립니다.